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체거래소 월 거래대금 2달 만에 100조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체거래소가 시장 점유율이 25%에 육박한다. 아무래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거래소는 최초의 취지답게 사용이 되고 있을까? 저 거래대금은 과연 어떤 거래대금일까? 저도 지켜본 바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대체거래소는 결론부터 항상 말씀드리죠. 단타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00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중에 대부분과 많은 부분은 단타 자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최근 몇 달 동안 대체거래소의 그 동향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긍정적인 것보다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규장이었다면 갭을 띄우고 시작했거나 그랬겠죠. 비교를 해보시면 대체거래소의 거래량과 그리고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의 거래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체거래소가 급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정규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으로 급등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급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급등이 나오기가 힘든 이 종목이 대체 거래소에선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정규장과 다르게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상대적인 거죠.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냥 급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장이 시작되면 이때 들어왔던 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대체 거래소에서 급등했다가 정규장이 시작되면 내려가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그 목적답게 직장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순전히 이것은 단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대를 더 앞서서 제공해 준 것뿐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심해져서 정규장이 시작되면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룰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대체거래소에서 급등했으면 정규장 시작했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는 룰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체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규장이 시작되면 매도를 할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협상 분위기로 가고 트럼프가 개입한다고 하니까 재건주죠. SY스틸텍 종목이 시초부터 또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대금으로 자세히 보시면 20억밖에 안 되는 거래 대금으로 12%까지 급등을 했어요. 정규장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이 종목이 나름대로 좀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슈팅이 좀 잘 나오는 편이지만 저 정도 금액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를 보고 단타꾼들이 정규장이 아닌 대체거래소를 이용해서 먼저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약속의 9시 정규장 시간이 되니까 바로 또 매도 물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고,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은 그날 정규장 시간 가운데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 대금들이 오전 8시부터 들어와서 차트를 위로 올렸다가 정규장에서는 물량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움직일 수 없고 차트가 오히려 망가진 상태로 마감이 되는 거죠. 아까 원전 이야기했는데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관련 종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종목 역시도 같이 올랐다가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약세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세력들이 물론 이제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움직임을 보니까 거래대금 규모랑 그리고 차트의 슈팅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건 이제 개인들의 단타 자금으로, 또 개인들만 꼭 단타를 하지 않겠죠. 어쨌든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단타 자금만으로도 시장이 대체 거래소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새로운 단타의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순전히 개미들끼리 여기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규장이 시작되면 이 개미들이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시 매도로 바뀌기 시작하고 정규장에선 차트가 망가지는 거죠. 또 매도 물량을 못 이겨서 세력들은 그 물량을 또 받아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필옵틱스 오른 것을 보면 여전히 세력들은 정규장에서 활동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전에 보시면 9시 시작하고 나서부터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 아무래도 단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관심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들이 쏠렸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필옵틱스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고점 올라갈 때마다 거래대금이 100억 터졌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정도 규모의 자금으로 움직이는데 대체거래소에서 세력들의 이 정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거래소를 세력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라고 전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대체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단타하는 개인들이죠. 단타꾼들이 대체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규장이 시작되면 매도 물량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일단 단점을 얘기했는데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수월한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8시부터 단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다 수익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거래소에서 물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움직임이 변동성이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정규장 시작했을 때 이제 손실을 보고 물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락장이 되면요, 개인들이 좀 겁을 먹어서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규장에서 종목들이 깔끔하게 잘 올라가요. 투매가 잘 안 나오고 개미털기를 그렇게 극심하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체거래소로 개인들이 많이 넘어갔고 정규장에서는 개인들이 많이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물리다 보니까 오전부터 오히려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수월한 매매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려 보낼 것도 안 보내고 흔들어요. 필옵틱스도 보세요. 얼마나 차트가 깔끔합니까? 그리고 오전에 XX바이오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여기도 올라갔다 개미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렇게 투매를 만들거나 할 텐데 그냥 올리고 또 슈팅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보합으로 가는 거죠. 신풍제약도 그렇게 큰 투매 없이 무난하게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히려 반대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기회를 잡는다면 오히려 대체거래소에서 올라갔던 종목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서 그게 올라갔다고 좋다고 매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규장이 시작되고 나서 기회를 잡는 게 더 좋은 판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대체거래소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상대로 세력들의 갭 상승 장난을 치는 시장이 됐거나, 자, G2 파워 보세요. 점상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점상은 개뿔, 그냥 세력들이 시초부터 또 장난친 거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개인 투자자들끼리의 전쟁터가 되어버려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박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거 있죠, 여러분. 눈치 게임. 1, 2, 3 그거 하는 거 있죠.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딱 눈치 게임 하면서 호재 보고 누가 먼저 사냐, 이제 그 눈치 게임 하면서 마지막에 산 사람은 정규장 시작되면 물려버리는 상황. 세력들은 너무나 수월하게 개민들이 이미 대체거래소에서 투닥투닥 하니까 본인들끼리 정규장에서 올려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호재를 잘 읽을 수 있다, 호재가 발생했다, 이런 걸 보고 대체거래소에서 단타하면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뭐 1시간 안에 승부 나는 거기도 하고 대체거래소가 본연의 목적대로 가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대체거래소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정규장이 좀 더 수월한 매매가 약간 가능한 것 같다. 단타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더 수월하게 올려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생각한 건가? 왜냐하면 요즘에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조금만 슈팅이 나오면 다 매수를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단타 난이도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급상승했어요.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낮아진 거예요.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세력들이 노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똑똑해진 개미들이 있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깊게 눌러서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가라 한 다음에 나가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올리는 이런 전략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대체거래소에서 개미들끼리 싸우다 전사하니까 세력들은 그냥 정규장에서 깔끔하게 보내버리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주식시장은 뭐랄까 치열하다 못해 지저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대체거래소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